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느끼는 그 실망감, 또 다른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자신에 대한 분노,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 당신의 꿈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 미루고, 핑계대고, 포기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을 잃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기회들이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이 꿈꾸던 성공을 만들고 있다.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손에 넣고 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마음의 힘을 알고 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진리를 받아들였다. 규율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는 지금 선택이 있다. 계속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할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실패의 사슬을 끊고 진짜 컴백을 시작하는 방법을. 하지만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번호 1. 위기의 본질과 변화의 준비.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무너짐을 자세히 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이것은 준비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무너짐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 그 절망, 그 막막함, 그것들은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깨우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딱딱한 껍질이 갈라져야 한다. 그 갈라짐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은 절대 나올 수 없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살 수 없다는 신호다. 우주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진짜 당신이 될 시간이다. 당신은 왜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가? 왜 이 어둠에서 도망치려고 하는가?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느끼는 그 무력감,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절망감,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닥에 떨어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을 잃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완전히 무너져야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당신 내면의 진짜 목소리다. 지금까지 세상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고 있는 그 목소리 말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들인가? 아니면 당신이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것들인가? 대부분의 경우 무너지는 것들은 가짜였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던 가면들,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한 허상들, 진짜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목표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잔해 아래에서 진짜 당신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열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첫 번째 선물이다. 명확함이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본질만 남는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놓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예전의 당신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 고통은 정화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불길처럼 고통은 당신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두려움, 의심,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애착,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재 위에서 새로운 당신이 자라난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진실한 당신이. 당신은 이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둠이 새벽 전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자연을 보라.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무너짐이 없으면 재건도 없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파괴와 창조는 하나의 과정이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파괴가 아니다. 이것은 재창조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고통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위기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 무너짐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라는 진실을. 번호 2. 의식적인 사고의 역할. 모든 변화는 한 곳에서 시작된다.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들이 떠오르고 감정들이 흐르고 이미지들이 스쳐간다. 하지만 당신은 이 과정을 의식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그들을 조종한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걱정, 불안, 의심들이 그들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마음이 명확하다면 길이 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마음이 확고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 그것은 과거 당신 생각의 결과물이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품어온 믿음들, 반복해온 생각 패턴들, 습관적으로 그려온 이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놀라운 가능성이 열린다. 만약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계하듯이 생각하는 것이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그리듯이 당신도 인생을 살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영향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답들을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매일 이 이미지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강화하고 생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반응하며 산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한다. 그들은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마음속에 유지한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한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넘어설 길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어도 과거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 타인을 바꿀 수 없어도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다. 그리고 관점은 선택의 문제다. 당신은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패배자의 관점인가? 나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운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관점인가?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담긴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감정이 실린 생각을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에 감정을 더해야 한다. 생각에 확신을 더해야 한다. 생각에 행동을 더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매일 아침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매일 밤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의식적인 사고는 기술이다.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생각 패턴들이 계속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계속 연습하라.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를 목표에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즉시 바꿔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라. 이것을 반복하라. 끊임없이 반복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더 이상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번호 3. 믿음, 열망, 끈기의 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용기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 마음속에서 얼마나 생생한가?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보장을 찾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는 열망이 따라야 한다. 뜨거운 열망, 타오르는 열망,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열망이. 열망은 믿음의 날개를 달아준다. 열망은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는 연료다. 열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신의 열망은 얼마나 강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이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열망은 저절로 타오른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밤잠까지 있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믿음도 있고 열망도 있지만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한다. 첫 번째 거절 앞에서 물러선다. 첫 번째 실패 앞에서 손을 든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가르는 차이다. 끈기다. 끈기는 조용한 힘이다. 끈기는 화려하지 않다. 끈기는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끈기야말로 모든 위대한 성취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이다. 에디슨을 보라.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 1000번의 실패. 보통 사람이라면 10번만 실패해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다. 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그에게 실패는 배움이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끈기를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포드를 보라. 그는 자동차 회사를 세우기 전에 2번이나 파산했다. 2번의 파산.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만 파산해도 영원히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포드는 달랐다. 그에게 파산은 끝이 아니었다. 그에게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링컨을 보라.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선거에서 졌다. 사업에서 실패했다. 연인을 잃었다. 신경쇠약까지 겪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모두 포기를 거부했다. 포기를 거부하라. 이것이 성공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밀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것이다. 상황은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목소리가 말한다. 가능하다.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끈기는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다. 끈기는 지혜로운 인내다. 끈기를 가진 사람은 방법을 바꿀 줄 안다. 전략을 수정할 줄 안다. 새로운 길을 찾을 줄 안다. 하지만 목표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간다.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끈기다. 소란스럽지 않다.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그냥 묵묵히 계속한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파구가 열린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끈기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한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재능이 있었구나.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것이 운도, 타이밍도, 재능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믿음과 열망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는가? 1000번 넘어져도 일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딘 것이다. 번호사, 변화로 가는 다리, 규율. 동기는 당신을 시작하게 한다. 하지만 규율이 당신을 끝까지 데려간다. 동기는 감정이다. 기분이 좋을 때 솟아오르고 기분이 나쁠 때 사라진다. 동기는 변덕스럽다. 오늘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가 내일은 땅 밑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규율은 다르다. 규율은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규율은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다. 규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규율은 그냥 한다. 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모두 규율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마다 한다. 그들은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에 의존한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한다. 매일 책을 읽는다. 매일 목표를 점검한다. 매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규율이다. 시시하게 들리는가? 평범하게 느껴지는가? 바로 그것이다. 규율은 평범해 보인다. 규율은 지루해 보인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지루한 것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즉시 결과를 원한다. 당장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진정한 성취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무를 보라. 하루 만에 자라지 않는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자란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라. 매일 조금씩 발전하라. 매일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져라.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놀랄 것이다. 언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1000번 반복해봐야 잘못된 결과만 나온다. 올바른 것을 반복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 먼저 매일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라. 종이에 적어라. 소리 내어 읽어라. 마음속으로 그려라. 이것을 매일 하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라. 둘째, 매일 당신의 진도를 점검하라.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목표에 더 가까워졌는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평가하라. 셋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책을 읽어라. 강의를 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지식은 힘이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넷째, 매일 행동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향한 행동을 취하라.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 페이지 한 장.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든다. 다섯째, 매일 감사하라.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당신이 경험한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긍정적인 마음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이런 것들을 매일 하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바쁘든 한가하든 변명하지 마라. 예외를 두지 마라. 그냥 하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귀찮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은 변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당신 자신도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힘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변함없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이다. 규율은 자유를 준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규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열쇠다. 규율이 있으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상황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통제한다. 이제 선택하라. 감정에 의존할 것인가? 규율에 의존할 것인가? 기분에 따라 살 것인가? 원칙에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도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번호, 잠재의식과 자기암시.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다.
의식은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식은 마음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 진짜 힘은 잠재의식에 있다. 잠재의식은 바다 밑에 숨어있는 빙산의 거대한 부분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간직한다. 당신의 모든 믿음을 간직한다. 그리고 이 믿음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냥 받은 대로 실행한다. 당신이 반복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현실로 만든다. 만약 당신이 계속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매일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내고 있는가?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다.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감정에 반응한다. 차가운 논리보다는 뜨거운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니 당신의 자기 암시에 감정을 담아라. 열정을 담아라. 확신을 담아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단순히 말만 하지 마라. 그것을 느끼면서 말하라. 그것을 믿으면서 말하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목표를 떠올려라.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라. 그때의 기쁨을 느끼라. 그때의 자부심을 맛보라.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잠들어라.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하루도 빼먹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잠재의식은 부정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실패라는 부분만 듣는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또한 현재형으로 말하라.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한다라고 말하라. 잠재의식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현재형으로 말해야 지금 당장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나는 행복하다보다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매일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하라. 구체적일수록 잠재의식은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 자기 암시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모두 안다. 외적인 성공 이전에 내적인 성공이 먼저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야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성공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관성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한다.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계속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계속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번호 6. 감정의 숙련과 조용한 권위.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을 통제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역사를 보라. 위대한 지도자들, 성공한 사업가들, 존경받는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통제다.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다.
화가 나도 함부로 폭발하지 않는다. 두려워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슬퍼도 주저앉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다. 기분에 따라 산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두려우면 도망치고, 슬프면 포기한다. 그들은 감정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끌려다닌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당신은 감정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감정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감정은 정보다. 감정은 신호다. 화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두렵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신호다. 슬프다는 것은 상실이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정한 힘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느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잠깐 멈춰라. 심호흡을 하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화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인가? 두려울 때 도망치지 마라. 두려움을 직시하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현실적인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슬플 때 포기하지 마라. 슬픔을 받아들여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슬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조언자가 된다. 감정이 당신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평생 감정에 휘둘려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정을 다스릴 순 없다.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매일 작은 상황들에서 연습하라.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화내지 마라. 대신 이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즉시 반박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가 된다. 작은 자제들이 모여서 큰 자제력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더 이상 사소한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당신에게서 조용한 권위를 느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착함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링컨을 보라. 남북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분노한 장군들과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카네기를 보라. 강철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권위다.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는다. 위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는가?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는가? 자기 통제는 리더십의 기초다.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존경의 근본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다음에 화가 날 때 잠깐 멈춰라. 다음에 두려울 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다음에 슬플 때 그 슬픔이 주는 교훈을 찾아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번호 7. 목적, 유산, 지속적 영향력.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자신을 이겼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차례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다.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차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공허하다. 혼자만 잘 사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성공이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당신이 배운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신이 얻은 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답은 봉사다, 섬김이다, 가르침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강단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다. 책에서 하는 설명이 아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배운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는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변한다. 말은 쉽게 잊혀진다. 하지만 모범은 기억된다. 말은 의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된 행동은 신뢰를 만든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보라.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보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말만 앞세운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영향력은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영향력은 매력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고 싶어하는 매력 말이다. 그런 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관성이다. 진정성이다. 원칙에 대한 헌신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존경을 만든다. 존경이 영향력을 만든다. 하지만 영향력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다. 진정한 영향력의 목적은 봉사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산이다. 돈이나 재산으로 남기는 유산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남기는 유산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것인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진짜 유산이다. 이런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라.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라. 당신의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을 솔직하게 나누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어라. 그들이 자신을 의심할 때 당신은 그들을 믿어주어라. 그들이 포기하려 할 때 당신은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그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이 함께 있어 주어라. 셋째, 작은 도움이라도 아끼지 마라.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하라. 격려의 한마디, 도움의 손길, 관심의 눈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넷째, 원칙을 타협하지 마라.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같은 원칙을 지켜라.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같은 기준을 유지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한다. 이런 삶을 살 때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산을 만들어간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간다. 당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가족으로, 친구들로, 동료들로, 지역사회로 확산된다. 당신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변화의 시작점, 희망의 시작점,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되게 만드는 것 말이다. 번호 8. 반복과 깊이의 가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밀. 하지만 진정한 힘은 새로운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힘은 기본에 있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보라. 그들은 매일 같은 기본기를 연습한다. 드리블, 패스, 슛. 몇십 년을 해도 여전히 기본기를 연습한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완벽해질 때 진짜 실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위대한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매일 스케일을 연습한다. 기본적인 음계를, 기초적인 연습곡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실력이 늘어도 기본기를 놓지 않는다. 성공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 원리들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들을 완벽하게 체화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믿음,
열망, 끈기, 규율, 자기 통제. 이것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알려진 원리들이다. 하지만 이 원리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완전히 체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안다고 생각한다. 한 번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하는 것과 체화하는 것은 다르다. 피아노를 생각해보라. 피아노 치는 방법을 설명해주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다. 이 건반을 누르면 이 음이 나온다.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런 곡이 나온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가? 아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치려면 연습해야 한다.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더 연습하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 성공의 원리들도 마찬가지다.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연습해야 한다. 반복해야 한다. 체화해야 한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 같은 원리를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다. 지루해 보일 수 있다. 시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매일 같은 확언을 반복하라. 매일 같은 목표를 점검하라. 매일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 새롭지 않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롭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 반복은 마음의 길을 만든다. 처음에는 풀숲 사이의 작은 오솔길 같다. 하지만 계속 같은 길을 지나다니면 넓은 길이 된다. 더 지나다니면 고속도로가 된다. 당신의 마음에도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그러면 성공이 자연스러워진다. 성공이 습관이 된다. 하지만 반복한다고 해서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원리를 반복하면서도 이해는 계속 깊어진다. 적용은 계속 정교해진다. 결과는 계속 향상된다. 마치 낯선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같은 원리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깊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100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이해는 다르다. 1000번째로 들었을 때의 이해는 또 다르다. 같은 말이지만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계속 기본으로 돌아간다. 계속 원점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원리들을 더 깊이 파라. 이미 시작한 실천들을 더 일관되게 하라. 매일 같은 책을 읽어도 좋다. 매일 같은 원칙을 떠올려도 좋다. 매일 같은 확언을 반복해도 좋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탄소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압력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같은 원리를 반복하고 같은 실천을 계속하면서.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성과가 즉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압력이 당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다. 계속하라. 반복하라. 깊이 파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이다. 번호 9. 개인의 재탄생과 변화된 정체성. 당신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 과거의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 의심과 불안에 떨던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다.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 목표와 비전이 명확한 사람, 원칙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다. 이것은 변신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애벌레는 나비를 상상할 수 없다. 씨앗은 나무를 꿈꿀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얼마나 큰 변화인가.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이 매일 내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표를 확인하기로 한 선택,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로 한 선택,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선택,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을 바꾼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바뀌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변화가 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예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다르게 대한다. 예전과 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다르게 해결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자다에서 나는 성공자다로, 나는 약하다에서 나는 강하다로, 나는 할 수 없다에서 나는 할 수 있다로. 정체성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신을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자처럼 행동한다.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 결과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공자처럼 행동하면 성공자가 된다.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강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변화의 순환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당신의 변화를 보고 자극받는다. 저 사람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 성장이 가능하다는 증거.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역할이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 영감을 주는 역할. 당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당신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된다. 당신의 극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된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다. 이렇게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교과서가 된다. 살아있는 교과서, 생생한 교과서, 이론이 아닌 실제, 개념이 아닌 현실.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당신이 배운 모든 것,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 당신은 완성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더 큰 목적의 시작이다. 앞으로 당신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계속 배울 것이다.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장이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킨다. 당신이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친다. 당신이 성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게 돕는다.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이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삶으로, 받기만 하는 삶에서 주기도 하는 삶으로, 혼자만의 성공에서 함께하는 성공으로. 당신의 재탄생을 축하한다. 당신의 변화를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더 큰 변화들을 기대한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 성장을 이룬 사람,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도구가 주어졌다. 모든 지식이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행동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것들은 머릿속 지식으로 남을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로만 끝날 수도 있다. 감동적인 순간으로만 기억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변화는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더 이상 무력한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현실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체성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났을 때 어떤 생각부터 할 것인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가능성을 그려볼 것인가?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화를 내며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침착하게 그 상황을 통제할 것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에 의존할 것인가? 두려움과 의심인가? 아니면 믿음과 원칙인가?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시험한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변했는가? 당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 대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의 꿈은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의 목표는 미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잠재력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당신이 움직여야 한다. 당신이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당신의 변화를 보고 있다. 당신의 가족이 보고 있고, 당신의 친구들이 보고 있고,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보고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또 다른 시작만 하고 포기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진짜 변화를 이뤄내는 모습인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다. 이것은 재탄생이다. 이것은 혁명이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다. 그리고 이 혁명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품는 생각이 앞으로의 모든 생각을 결정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변화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컴백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당신의 성장이 계속되도록 지금이다.